오늘 풋볼살롱의 한폴만패에서 소개해드릴 wolverhampton의 새로운 영입생 공격 자원인 사라비아 선수가 어떤 선수이길래 wolverhampton에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의 칼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칼럼 제목을 보시면 이 사라비아 선수가 어떻게 wolverhampton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인데, 이 선수가 바로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174cm로 프로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딱 보더라도 우락부락한 체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나 아다마 트라오레처럼 굉장히 다부진 체형의 이 저돌적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은 호리호리한 체형이지만 이 특유의 왼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어시스트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라비아 선수가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는 아니지만 왼발 한방 골 결정력과 어시스트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에서도 이러한 사라비아의 영입이 wolverhampton 입장에서는 이 문전 앞에서 굉장히 골 결정력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wolverhampton이 최근에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에서 이 사라비아 선수가 주로 오른쪽 측면 자원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 사라비아 선수가 왼발을 쓰기 때문에 왼발잡이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되는 인버티드 윙어, 이른바 반대발 윙어로서 측면에서 안으로 접어 들어오면서 왼발로 슈팅을 때리거나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역할을 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사라비아 선수가 직전 맨시티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돼서 피치를 밟았기 때문에 이번 리버풀전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라비아 선수가 맨시티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번의 슈팅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딩 슈팅이 있었고 왼발 슈팅 2번이 있었는데, 이 3번의 슈팅이 기대 득점값을 환산을 했을 때 0.3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을 출전을 했던 사라비아 선수였지만 3번의 슈팅으로 기대 득점 0.3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맨시티전에서 0-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wolverhampton 선수들 중에서 포덴스 선수 다음으로 높은 기대 득점을 이 사라비아 선수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라비아 선수가 확실히 데뷔전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wolverhampton이 골 결정력이 상당히 문제인 것이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20경기를 치렀는데 12골밖에 넣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당 평균 한 골이 채 되지 않는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wolverhampton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wolverhampton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 이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최하위권 팀들 중에서 득점력이 좋지 못한 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골로 전환하는 능력이 가장 낮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wolverhampton의 득점 전환율이 7.4%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득점 순위가 굉장히 낮은 에버튼, 노팅엄, 웨스트햄 같은 팀들보다도 득점 전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득점 수조차도 에버튼과 노팅엄에게도 밀릴 정도로 상당히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에서는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콕 집어서 말을 하면서 이 두 선수가 최근에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주로 오른쪽 측면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각각 한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라비아 선수가 좀 더 기회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황희찬 선수 입장으로서는 로페테기 감독이 기회를 줄 때 어시스트나 골,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라비아 선수의 능력을 조금 더 파고들면 이 선수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빠르거나 어떤 다부진 체형을 가진 선수는 아니지만 엔드 프로덕트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확실히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 사라비아 선수가 PSG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스포르팅으로 임대가 됐었는데 이 스포르팅 임대 시절에만 무려 15골을 넣어줬었고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창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라비아 선수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비야 시절이 있었는데 2018-19 시즌에 스페인 라리가 세비야에서 라리가 12골과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13개의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와 13개 도움 동률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득점까지 12골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사라비아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세비야 시절부터 지난 시즌에 사라비아 선수가 기록한 공격 포인트인데 이 득점뿐만 아니라 어시스트까지 꾸준하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시절에 12개의 골과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PSG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스포르팅으로 임대 이적을 하면서 스포르팅과 PSG 시절 모두 합쳐서 16개의 골과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과연 울버햄튼에서도 이러한 공격 포인트 스탯 생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제가 세비야 시절에 이 사라비아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울버햄튼을 이끌고 있는 로페테기 감독 역시 과거에 세비야를 이끌다가 현재 울버햄튼으로 넘어온 감독이기 때문에 단순히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야 시절에 이 사라비아 선수를 잘 써서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고 소개를 하는 매체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해드리자면 2018-19 시즌 사라비아 선수가 세비야에 있었을 때는 이 로페테기 현재의 울버햄튼 감독이 아니라 다른 감독 체제에서 사라비아 선수가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페테기 감독은 이 사라비아 선수가 2018-19 시즌에 굉장히 잘한 다음에 2019-20 시즌에는 PSG로 이적을 했는데 그 PSG로 이적을 한 시즌에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야로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라비아 선수와 세비야 시절에는 로페테기 감독이 거의 호흡을 맞추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 세 번째 줄에 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시절에는 이 로페테기 감독과 사라비아 선수가 몇 주 동안만 같이 있었고 길이 엇갈렸다고 나오고 있는데 PSG로 2019-20 시즌에 사라비아 선수가 이적이 됐고 그 이적한 기간에 로페테기 감독이 새롭게 세비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라비아 선수가 잘 나갔을 때 2018-19 시즌에는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야 감독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라비아 선수가 세비야 출신이라고 해서 로페테기 감독이 굉장히 잘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은 조금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로페테기 감독과 사라비아 선수가 아예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 과거에 2011년도에 19세 이하 유로피언 챔피언십에서 로페테기 감독이 이끌었던 19세 이하 스페인 대표팀에 이 사라비아 선수가 선수로서 활약을 했고 당시에 두 골을 넣으면서 이 스페인 대표팀의 우승에 일조를 했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사라비아 선수가 굉장히 젊었을 때 로페테기 감독이 지도를 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사라비아 선수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올버햄튼이 최근에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지 못한 약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황희찬이나 아다마 트라오레처럼 저돌적인 돌파가 강점인 측면 자원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을 쓰면서 이른바 반대발 윙어로서 안으로 접어들어오면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사라비아 선수를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승무패 7회차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이 홈에서 리버풀과 맞대결을 펼치는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자도 많고 이 주축 선수들의 노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경기력이 저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펼쳐졌던 브라이튼과의 FA컵 원정 경기에서도 일본 대표팀 측면 자원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에게 극장골을 내주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리버풀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올버햄튼보다 열세인 부분이 있는 데다가 올 시즌 리버풀이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한 점 그리고 핵심 중앙 수비수인 반다이크 선수가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 역시 상당히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세비야 출신의 로페테기 감독이 올버햄튼으로 들어오면서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올버햄튼이고 이 사라비아 선수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입생 선수들이 합류를 하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영입 자원들을 잘 꿰어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울버햄튼이 홈에서 무승부 이상의 결과도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이 5번 경기 울버햄튼과 리버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투포를 사용을 하면서 울버햄튼 사이드도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에 들어온 5번 경기 울버햄튼과 리버풀, 울버햄튼이 새롭게 영입을 한 파블로 사라비아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심층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분석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